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과학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기로 했죠. 가정에서 엄마표 잘 하고 계시죠? 다른 학년들도 요청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3학년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학년 교육과정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3학년, 4학년의 이야기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있는 파트가 1단원이에요. 근데 3학년 교과서의 1단원과 4학년의 1단원이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달라지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과학책에는요, 1단원에 과학 탐구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 3학년 교과서를 보면은요, 주제가 3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탐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3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3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2번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과학의 1단원을 제대로 배우고 넘어가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과학에서는 탐구 과정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얘는 이론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과학의 탐구에는 뭐뭐뭐가 있어. 자, 너 이거 아니? 이런 파트가 아니라 앞으로 과학을 해 나가면서 배워야 하는 능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은 과학적 사고력을 위해서 배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그 과학적 사고력이 무엇이냐? 네, 그 내용이 1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는 아마 수업 시간에 실험을 하면서 탐구를 하면서 다 녹여서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루지 않더라도 가정에서는 과학 시간에서는 이러한 스킬들을 익히기 위해서 과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과학이라고 하면 지식체계가 있죠. 과학이라는 지식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체계를 배우는 게 과학교육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 지식체계를 배워가는 그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함께 습득해 나갑니다. 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지식체계는 어떤 게 있어 라고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과학적 사고력이 도대체 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과학교과서 1단원에 담겨 있습니다. 과학에서 너 이거 지금 과학책에 나오는 자석이 뭔지 물질이 뭔지 그런 사실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과학적 사고력도 함께 익힐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과학에서는 탐구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결과론적으로만 배우면은요, 지금 과학 뭐 있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런 더 중요한 탐구 과정을 놓치게 되고 그 빈틈은 고학년이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자, 그럼 그 과학적 사고력이 뭔데? 한번 볼게요. 우리 3, 4학년에서는요. 과학의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3학년에서는 조금 정성적으로 배운다면 이 방법이 4학년에서는 조금 더 정량적으로 발전을 하고 조금 더 복잡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6학년에 넘어가면은요, 이 내용, 3, 4학년 때 배웠던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탐구를 하죠. 문제를 제기하고 가설을 세우고 탐구를 하고 결과를 추론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갑자기 어느 날 애들한테 보고서 딱 던져주고 너 이렇게 가설 설정하고 어떻게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3, 4학년 때는 탐구 각각에서 쓰이는 방법들을 그 능력을 습득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 3학년 교과서부터 한번 볼게요. 탐구의 방법에 총 6가지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관찰이에요. 관찰. 왜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지 알겠죠? 관찰하면 되지. 뭘 더 가르쳐? 네. 무엇을 더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뭘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죠.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기록을 남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뭐 타고난 아이들이 관찰력이 좋은 아이들은 알아서 관찰을 되게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모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학 3학년 교과서를 보면 계속 관찰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렇게 탐구의 하나의 영역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에서는 주로 우리 오감을 이용해서 관찰을 한다거나 자연이나 주변의 사물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게 4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오감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확장이 됩니다. 도구라고 하면 현미경, 만원경 이런 기구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오감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관찰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불에서 그러니까 실험의 결과 뭐 내가 무슨 실험을 했는데 거품이 나왔어. 아, 어떤 모양이니? 기포가 생겼니?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단계로 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관찰을 어떻게 가르쳐? 되게 난해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과학의 관점 1번 관찰하기입니다. 이 책은 총 3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관찰하기예요. 되게 좋은 점이 어떻게 관찰을 해야 하는지 좀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좋은 점은요. 그 관찰을 했을 때 항상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질문들도 있어요. 되게 오픈적인 질문들이 있거든요. 책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질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너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했을 때 정말 쓸데없을 것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그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질문들이 굉장히 알고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는 책이에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딸기 잘라 보셨나요? 네. 딸기를 먹을 때 저도 항상 반을 잘라주거든요. 네, 근데 이 딸기의 속을 파면 이렇게 하얀색의 모양이 나옵니다. 선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딸기 먹으면서 딸기에 왜 하얀 선이 있지?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선이 있구나. 딸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 선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설계하는데요. 그 해결 과정에서 진짜로 얘가 어떤 딸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네. 이런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인 질문을 하고 하나의 연구 주제로도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이들이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책이고요.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지만 그 보는 과정에서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책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요. 우리 집에 배추 흰나비가 살아요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아이들에게 너 그래 사슴벌레 키워봐. 한번 관찰해볼래? 강낭콩 키워서 관찰해볼래?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엄마도 아이도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우리 일기로 써보자. 그런데 막상 뭘 써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함께 읽어보기에 되게 좋은 책입니다. 중간중간에 간략하게 관찰 일기가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관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시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고 이런 식으로 관찰 일기를 쓰면 충분히 보고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킬로는요. 측정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측정은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재거나 이렇게 뭔가를 크기를 재는 거죠. 당연히 도구가 필요하고 3학년에서는 길이를 재거나 온도를 재거나 시간을 재거나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4학년에 되면 이제 메스 실린더, 비커 이런 부피를 재는 기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도구가 조금 더 복잡한 도구로 확장이 되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주변에 좀 간단한 것들을 잰다면, 측정을 한다면 4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실험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물질을 섞어야 되는데 얘는 얼마를 넣을 거고 얘는 얼마를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각각을 정량적으로 재고 또 결과를 정량적으로 얻는 그런 과정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분류라는 게 나와요. 분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비교해보고,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보는 거죠. 3학년에서는요, 주로 자연물,
네, 포유를 나눈다던가, 네, 곤충 어떻게 나눈다던가, 이렇게 자연에 있는 동식물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면, 4학년이 되면은 이제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한 가지로 나눴어. 거기서 또 기준을 세워서 나누고, 기준을 세워서 나누는. 자, 여기에서는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하고, 이렇게 내가 얻은 결과를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비교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보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맞나요? 네, 예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상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건데요. 3학년에서는 주로 약간 정성적인 예측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구름을 보면은 비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아, 지금 먹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오겠구나. 이런 방식의 예측이라면 4학년이 되면은요. 그런 약간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있죠. 결과를 내가 5g 넣었을 때는 10g이 나왔어. 근데 10g 넣었더니 20g이 나왔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지금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값이 나오겠구나. 그런 예측을 하는 조금 더 정량적인 학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제가 이 책을 한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은 시리즈고요. 과학의 관점에서 예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딱 예상만 나와 있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추리, 그 다음에 나오는 추리랑도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역시 여기서도 예상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만의 의문을 발견하고 질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1권과 2권, 3, 4학년 때 함께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인가요? 네, 5번째는 추리예요. 추리는요, 내가 실험을 한 데이터, 네, 여기다가 플러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것들을 합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네,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게, 예상은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을 해보는 거죠. 추리는 추론에 좀 가깝습니다. 내가 이런 실험을 했더니 이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이 그래프의 변화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얘하고는 비례관계라고 말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추리 능력은 과학에서 굉장히 실험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똑같은 데이터가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근거가 정말 믿을 만한 근거이고 기반을 해서 올바른 추리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아까 앞에 말했던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저학년에서 조금 더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의사소통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어릴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발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3학년에서는요, 내가 알게 된 것을 발표를 하는 정도로 소개가 되고 있다면, 4학년에서는요, 내가 알고 있는 거, 혹은 내가 추리한 내용, 내가 결론이 이끈 내용들이 어떻게 해야 그런 내용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그림이나 표, 그래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측정도 정량적으로 하고 그래프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자료를 변환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배우는 6가지 능력들을 활용을 해서 5학년, 6학년에 올라가면은요, 스스로 탐구를 설계해서 탐구를 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과학 탐구대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3, 4학년 때는 이런 각각의 능력들을 조금 더 잘하고 있는지, 잘 챙겨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5학년, 6학년이 되면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학의 탐구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들을 알아서 어디에 쓸 거냐? 자, 앞 교과서에는요, 탐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요, 되게 좋아요. 가끔 교과서에 볼 게 너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과서가 탐구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이게 설명으로만 되어 있으면요 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능력을 어디서 키워줘야 되나 다른 실험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그냥 지나치는 실험이 있다면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아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능력들을 키우고 있구나. 탐구 과정 중에서 아 이거는 관찰은 이렇게 하고 있고 측정은 이렇게 하고 있고 추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능력들이 들어가고 있구나를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6가지를 잊지 않고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꼭 한번 챙겨 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사실 이 책은요 내용이나 설명에서의 추천이라기보다는요 과학 일기의 형태의 글을 아이들이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과학 에세이를 써 라고 하면 과학을 설명하는 다 지식체계에 지식밖에 없는 과목인데 내 생각을 어떻게 넣지? 어떤 글을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이 되게 당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함께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일기 시리즈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자두의 과학일기 여기에 저도 자세히 막 뒤에 설명을 막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는 책을 제가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과학 일기 파트는 함께 보시면 아 그냥 일상에서 있었던 일을 에서 떠오르는 내가 관찰한 내용 혹은 떠오르는 질문만 써도 그게 과학 일기가 될 수 있구나.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등 3학년과 4학년의 1단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다들 챙겨보실까 싶어서 저도 건너뛰어야 하나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할애를 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부터는 한 단원씩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